부살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투기시장 논리인가 시장의 논리인가 이거 관련해서 내용 달아드렸고, 이번 시간에 이제 문재인 정부 관련해서 내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제 의견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그 투기 세력 관련된 이 부분은 제가 이게 뭐 사실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제 개연성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제 접근하는 거니까요. 요거는 그 정도로만 좀 이해해 주시고, 특히 그 투기 세력의 이제 차명거래 관련된 내용은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제 의견이니까 그 의미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뭐 지난 이제 투기 관련된 그 영상에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투기 세력한테 종합 선물 세트를 제가 줬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완전히 투기를 이제 고기로 따지면 완전히 물 만난 시장을 만나게 해줍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투기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론의 집중 포화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가면서까지 꿋꿋이 지켜온 이제 그 정책들을 하나하나씩 허물기 시작하고, 급기야 박근혜 정부 와서는 이제 중과세부터 여러 가지 다 이제 폐지를 하게 되고, 급기야는 일반 국민들도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또 펴게 되고요. 그리고 재임 기간 동안 또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380조 원에서 1344조 원 역대 최대 증가액을 불러일으킬 만큼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보고도 이런 정책을 저는 폈다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참 이해가 안 가는 정책이고요. 오히려 이 부분들이 부동산 투기 세력하고 같이 움직이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부동산 투기 세력의 집도 또 매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조건을 만들어준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도 좀 볼 수 있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를 선사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투기 세력이라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 청와대부터 박정희 정권 때부터 그 정치 자금 만드는 이제 그런 관계자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엮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해 세력들, 언론들 다 포괄적으로.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뭐 딱딱 조직화되어 있다기보담도 뭐 이런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또 이런 분들이 또 차명으로 관리하는 주택이 또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을 교란하면서 여러 가지 대통령 당선에 만약에 도움을 줬다, 뭐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따져보면은 여러 가지 이권이나 또 이해관계가 또 성립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또 줘야 되는 또 그런 내용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요때까지, 이것도 뭐 긴 시간이죠. 이거 5년 박근혜 정부 일단 이거를 본격적으로 빚내서 집사라 하면서 이후부터 지금 엄청나게 이제 과열되기 시작하는데, 저는 당연히 투기 세력은 그 당시에는 움직이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움직이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면은 저는 한국의 부동산을 이렇게 봅니다. 뭐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투기 세력이 어디선가 움직여주면은 거기는 또 과열되게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저는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잠잠해야지, 활성화를 안 시켜야지 이런 거 지금 규제 완화하는 게 풀어진다는 거죠. 또 명분이 되는 거고, 활성화를 이유로.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이 투기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는 거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불로소득이게 하는데 번만큼 그만큼 세금을 또 덜 내면서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자금력도 엄청나게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잠잠했던 이제 투기 세력들은 초이노믹스 정책 발표, 뭐 재건축 완화부터 이걸 또 기점으로 그동안 많이 쉬었죠. 열렬하게 또 주택시장을 또 과열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변수가 하나 나오죠. 이제 탄핵을 맞게 되죠. 그리고 이 정부 당시 보면은 일단 여러 가지 세금 인하 이제 이런 거에서 세금이 부족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또 눈여겨볼 거는 이 부족세액을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뭐 기업들을 하실 거예요. 또 담배값을 인상하게 되죠. 여기서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세원 확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명분은 국민 건강을
앞에 내세웠지만 결론적으로 세금 확보를 위해서 저는 했던 정책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에 일단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게 되죠. 문재인 정부도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 때 했듯이 또 투기와의 뭐 전쟁이라기보다는 더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또 이렇게 한번 재미로 본 투기 세력들은 보란듯이 주택 가격을 상승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시켜 놓고 또 이렇게 빠져나갈 거는 또 빠져나가고 있겠죠. 현재라도. 제가 왜 이거를 투기 세력이 상승시켰다고 조금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에부터 좀 저는 이제 개연성이 있었지만은 9.13 부동산 대책에 나왔을 때 이렇게 과도하게 오른 거 막 5억 이상 오르고 한 거는 이건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정책과 이렇게 이런 관계들을 보고 그렇게 주택을 샀다고 만약에 하면은 뭐 제가 표현하기에는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건 진짜 미친 짓이라는 거죠. 일반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투기 세력들이 제대로 이 정책을 알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엔 좀 오버했다는 거죠. 이거는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오버를 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또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뭐 고분양가 관련해서 이렇게 가격 상승시켜 놓고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할 게 맞는 거죠. 제가 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또 아름다운 문화가 있다고. 예, 또 담합도 이것도 같이 받쳐주게 되고 이 금액을. 그리고 언론에서는 또 건설사 분양할 때 로또 분양 뭐 똘똘한 한 채 현금 부자 줍줍 무순위 경쟁률 뭐 이런 걸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양을 받아라. 그리고 또 분양이 안 되면은 대출 규제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분양을 받아가도록 예, 좀 독려를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고 제가 뭐 이거 다뤄드린 예는 요즘 청약 경쟁률, 무순위 경쟁률 이게 좀 저는 허수가 많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그런 내용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표현하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방배 그랑자이 같은 경우도 미계약이 나오고 그리고 뭐 예비 당첨자까지 현재는 30% 계속 미계약 물량이 지금 나온다는 거죠. 현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오히려 지금 투기 세력의 논리는 지금 너무 오바를 했고 이제 부동산 시장 논리가 어느 정도 지금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또한 노무현 정부가 그랬듯이 꿋꿋하게 규제 정책을 이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지금 노무현 정부보다는 더 강력하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다 뭐 부동산 시장 논리라고 하지만은 저는 제가 개인적인 보기에는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시장 논리, 부동산 정상적인 시장 논리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 세력의 저는 논리라고 보거든요. 이제 요거를 좀 잠재울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계속 강력한 규제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물론 투기 세력들은 다 이쪽일 거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알 겁니다. 지금 기득권 뭐 다주택자들은 또 여러 가지 세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피해의식을 좀 갖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요. 대부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또 다 이쪽으로 좀 치우칠 가능성이 지금 높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거죠. 당연히 뺏길 걸 알면서도. 여기서도 보면은 문제는 이제 우리 어쨌든 일반 금리 더 많죠. 예, 더 많은데 이제 어떻게 이걸 판단을 해주고 지지해 주느냐 이제 그 문제라는 거죠. 자,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 지금 이제 고분양가 아파트 있죠. 요거는 어떻게든 성공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할 겁니다. 투기 세력이 됐든 막대한 자금력으로 지금 최대한 미분양 물건들은 일반인들을 최대한 이제 끌어들이게 할 거고 그게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든 완판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고분양가 아파트가 또 완판이 안 된다는 거는 기존의 투기 세력들이 올려놓은 금액이 있죠. 얼토당토하게 올려놓은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로 또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크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좀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의 표는 또 민심은 또 이쪽으로 흐르겠죠. 반드시 이 정책을 실패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투기 세력은 어떻게든. 그래서 지금 뭐 경제 이슈를 떠나갖고 지금 3기 신도시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좀 한번 좀 다루겠지만은 뭐 어디 위치 저는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3기 신도시도 반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쪽 투기 세력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그거를 다 인정하면서 주택 가격이 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투기 세력은 또 지게 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랑 뭐 다음 정권 때 어떻게 또 유지해 가느냐에 따라서 투기 시장의 논리로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진짜 순수한 부동산 시장 논리로 가느냐 이제 그런 좀 갈림길에 쓸 수 있다. 전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부동산 전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퀘스천을 했는데요. 그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좀 있는데 저는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일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좀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뭐 한 얘기가 좀 기억이 나죠.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보통 이제 뭐 부동산 물론 정책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좀 같이 좀 방향으로 해석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다는 아니지만은 뭐 언론에서 나온 거나 부동산 전문가 일부분들 칼럼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 정책에 반하는 어떻게 보면 투기 세력 논리를 좀 지지하는 듯한 제가 이제 그런 좀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맞고 틀리다를 떠나갖고 좀 일방적인 견해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또 언론 기사들을 또 그대로 옮겨서 또 그게 이제 사실인 것처럼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을 어떻게 보면 또 주관적인 판단,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 얘기되는 것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부 제가 뭐 이런 좀 표현은 그렇지만은 언론들이나 이제 그 입 다물라 이거는 손석희 앵커가 뭐 친일파 이제 그 과정에서 한번 했던 얘기예요. 예, 요거는 제가 기회 되면은 여기 영상에다 같이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부 언론에서 이제 여러 가지 로또구이냐 일방적인 이제 기사를 쓰는 걸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물론 기사라는 게 뭐 돈 주면 주는 대로 뭐 쓰는 게 맞는데 그래 여러 가지 그래도 현실이나 이제 그런 거 상황 봐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거보다도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 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요. 자,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가장 뛰어난 부동산 전문가는 누구라고 보시나요? 우리나라에는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부동산 전문가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예, 바로 투기 세력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쥐락펴락하면서 맘만 먹으면 가격을 올릴 수 있고 맘만 먹으면 가격을 내릴 수 있고 일반 부동산 전문가처럼 이렇게 뭐 될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선 이렇게 된다고 확신하고 움직여주면은 거긴 부동산 가격이 뛰고 그리고 또 투기 세력이 여기는 단물 다 빨아먹고 쏙 빠지면은 또 한동안 또 빠지죠. 쭉 가격이 예,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통 이제 일반인들 있어요. 이제 일반인들 이제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고 이제 보통 부동산 투자할 때 물어보잖아요. 어디에 투자하면 좋겠느냐, 어디가 뭐 미래 전망이 있느냐. 이거는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든 부유층이 계신 분이든 지금 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항상 이제 물어보는 말씀이죠. 물어보는 얘기고 어디가 적합하느냐. 그런데 현재 시장을 보면은 투기 세력이 어떻게 움직여주고 그거에 맞춰서 언론들이 어떻게 또 글을 써주고 실제로 투기 세력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여러 가지 사고 팔기를 해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투기 세력에 한번 이제 타겟이 되면은 예,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죠. 뭐 추격 매수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왜 여기 쑥 몰리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 플러스 언론에서 한번 또 통 쳐주면은 여기다 또 불을 붙이는 역할을 또 언론이 또 기가 막히게 해주죠. 예,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재미를 보면은 거의 초토화를 시킨 다음에 일부는 남겨두죠. 절대 다 하나 안 팔죠. 또 그런 차명계좌나 이런 관리인들이 또 왜 나중에 또 조정을 해야 되니까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저래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적당히 또 치고 빠지고
결국 나중에 같이 따라 들어와서 뭐 재미 본도 있겠지만은 뭐 소위 상투골이 잡고 나중에 또 큰 손해를 또 보는 분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분들이 나중에 손해보든 어떻게 되든 문제가 되면은 원망의 대상은 누구냐? 절대 투기 세력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정부라는 거죠. 그 당시 정부나, 그리고 또 그 비판 대상은 또 언론이 또 기가 막힌 또 역할을 또 해주죠. 어디를 또 타겟으로 정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싹 몰고 가주면은, 예, 그냥 그쪽이 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참고로 제가 이제 그 개연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비슷하게 좀 돌아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판단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투기, 예, 저는 이제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 관련해서 한번 제가 내용 한번 마지막으로 좀 다뤄보고요. 비정상적으로 오른 아파트 금액에 거기에 맞춰서 고분양가 아파트를 로또 불황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똘똘한 한 채, 뭐 현금 부자만 줍줍한다, 뭐 그리고 무순위 청약 경쟁률을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이제 강남 아파트 등에서 미분양이 나온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비정상적으로 오른 금액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고분양가 아파트는 고분양가 아파트일 뿐인데 여러가지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유혹을 해도 이렇게 현실성 있게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는 건 저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많은 희망이 보입니다.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부자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